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무서운 상황, 바로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응급 대처법만 기억하시면 혼자일 때도 충분히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챕터 1. 혼자 있을 때 닥친 위기. 혹시 여러분도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막히는 순간 대부분은 당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게 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생존율이 5%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장이 멈춘 후 4분만 지나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10초가 생명을 가르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을 느끼면서도 이게 정말 심장마비인지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다가 소중한 시간을 놓치곤 하죠. 서울에 사는 65세 김성호님은 은퇴 후 조용히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와 목까지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분은 예전에 들었던 심장마비 증상을 떠올리셨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시 미리 알고 있던 응급법을 시행하셨어요. 강력한 기침을 연속으로 하면서 동시에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법을 하는 동안 의식을 유지할 수 있어서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도 큰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의료진은 그분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간단한 행동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혼자 있는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응급법을 연습해 두는 것, 그리고 가슴 통증이 오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집안 곳곳에 휴대폰 충전기를 비치해 두고 응급 상황에서 누를 수 있는 번호를 단축 다이얼로 설정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챕터 2. 강력한 기침으로 심장을 깨우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심장마비 초기에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기침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가슴 속 압력을 높여 심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침을 할 때 가슴 안의 압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초기 심장마비 때 기침은 심장의 정기적 흐름을 다시 살리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마치 꺼져가는 엔진을 다시 시동 걸듯이 말이죠. 의학적으로는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정희님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왼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막히는 듯한 느낌에 무릎이 꺾일 뻔했죠. 바로 그 순간 예전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기침법이 떠올랐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힘껏 기침을 했어요. 처음엔 기침하기도 힘들었지만 계속 반복하자 조금씩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조이던 통증도 서서히 완화되면서 정신이 맑아졌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119에 신고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기침법을 시행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기침법을 몰랐다면 아마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강력한 기침은 심장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2초마다 강하게 기침하기, 그리고 평소에도 이 동작을 짧게 연습해 두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연습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단,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체력을 소모하니까 적당한 강도로 리듬감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챕터 3. 가슴 중앙 두드리기로 전기 자극. 여러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만약 기침조차 힘든 상태라면 두 번째 방법인 가슴 중앙 두드리기가 도움이 됩니다. 가슴뼈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리셋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기 충격기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강한 물리적 자극이 멈춰가는 신호를 다시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병 후 3분 이내라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위치와 적절한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에 사는 76세 이한수님은 새벽 3시경 화장실에서 갑작스런 흉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날 밤은 유독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어요. 화장실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셨죠? 그 순간 그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젖꼭지를 잇는 선 가운데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두드렸을 때 갑자기 심장 박동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숨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야도 점차 선명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침실에서 자고 있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깨어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가슴 두드리기와 깊은 호흡을 병행하며 의식을 유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신 후 의료진은 초기 자가 처치가 없었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몇 초의 행동이 결국 생명을 지켜낸 거죠. 이후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응급처치법을 다시 한번 연습하시며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한 위치와 강도가 핵심입니다. 실천 팁은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 가슴뼈 중앙을 목표로 두드리기,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5회에서 6회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하면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힘은 강하게 하되 횟수는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챕터 4. 손등 합곡혈 자극으로 안정 찾기.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손등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심장과 연결된 경락이 자극되어 맥박과 호흡이 안정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방법은 심장마비뿐 아니라 가슴 답답함이나 부정맥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응급 상황에 사용해온 혈자리이기도 해요. 특별한 도구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다른 응급법과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최영자님은 시장에서 좌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일찍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날씨가 무덥고 손님도 많아서 조금 피곤함을 느끼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히 김밥을 드시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더위 때문인 줄 알고 그늘에서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고 식은땀까지 흐르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주변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의 공포감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전에 침술원에서 들었던 합곡혈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한 손의 엄지로 다른 손등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부위의 움푹한 곳을 5초간 누르고 2초 쉬기를 반복했어요.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번 반복하자 호흡이 조금씩 편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가슴을 조이던 답답함도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옆 가게 사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합곡혈 자극을 하면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결과 경미한 심장 이상이 발견됐지만 초기 대응이 좋아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어요.
의료진도 환자분의 침착한 대응에 감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 그분은 시장 동료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며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계십니다. 합곡혈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천 팁은 한 손 엄지로 다른 손의 합곡혈을 5초간 강하게 누른 뒤 2초 쉬고 반복하기, 그리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위급한 순간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가슴이 답답할 때 활용해 보세요. 챕터 5. 응급은 대비, 건강은 예방.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응급처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응급법은 시간을 버는 방법일 뿐, 근본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또한 응급약을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정우성님과 69세 아내 김순례님 부부는 작년부터 함께 응급처치법을 연습해 오셨습니다. 정우성님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매주 한 번씩 거실에서 기침법, 가슴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법을 순서대로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우성님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한 통증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주저앉으셨어요. 아내 김순례님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남편에게 기침법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119에 신고하고 가슴 중앙을 두드려주며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의 시간 동안 부부는 연습했던 대로 차례차례 응급법을 시행했습니다. 정우성님의 의식도 계속 유지됐고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도 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치료를 받으신 후 의료진은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런 상황을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준비된 가족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것이죠. 이후 부부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응급처치법을 알려주시며 함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준비는 두려움을 줄이고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실천 팁은 가족과 함께 응급법을 주기적으로 연습하기, 그리고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심장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을 처방받아 휴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심장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손등 합곡혈 자극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의 건강관리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 배운 방법들을 연습해 보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도 해 두세요. 작은 실천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안전한 노후를 청춘 노하우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